12시에 끝나면 점심 먹나? 몇 시까지 등교해서? 7시 50분까지 등교해서 12시에 종례하면 야, 오사는 어떻게 하는데? 뭐가요? 정상 등교야? 그거 아무 말 없어. 아무 말 없어. 맞는데 우리 1등이다. 자, 여기 한번 보자. 내용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설명이 단원의 마지막 설명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얘들아 공식을 하나만 암기하면 돼. 알았지? 하나만 암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것을 처음 배우니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저기 한번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에다가 공식을 제가 적을 거고요. 여기다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준비 다 됐으면 칠판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는 이 앞전에 이걸 공부했습니다. 자,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자, 모집단이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수학 성적 평균과 분산을 우리는 즉 그 중에서 평균을 우리는 오늘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표본을 꺼낸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표본을 꺼내니까 자, N개 추출한다. 자, N개의 표본을 꺼낸다. 그래서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런데 평균의 값을 구해봤더니 M이고 분산의 값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앞전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표본 평균이 나왔을 때 이거의 확률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확률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써야 하니까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를 써야겠지? 자, 그럴 때 여기에서 Z의 값은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그리고 x-m이라는 자, 이 Z의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률의 값을 구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 만약에 이와 같은 모집단을 전체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조사를 안 했는데 샘플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조사했던 거에 중에서 평균만 이야기합니다. 평균이 100% 일치하겠느냐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과연 내가 만약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 40만 명이 있다면 전수조사가 힘드니까 자, 표본을 한 3,000명을 뽑았다고 하자. 경기도, 서울, 제주도까지 해서 각 지역별로 몇백 명씩 뽑아서 3,000명을 뽑아서 그 3,000명의 평균이 전체의 평균을 얼마 정도 맞힐 수 있을까? 정확할까? 그걸 믿어줄 수 있을까? 그걸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있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전체 수가 적으면 100% 일치합니다. 알겠죠? 뭐 10명 조사한다, 15명 조사한다 일치해요. 그러나 표본이 예를 들어서 뭐 2,000명이 넘어간 뭐 10,000명, 10만 명 이걸 버리면 뭐가 되면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 확률값에서 자, 확률값에서 어디 쪽을 보냐면
10번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표가 없으니까 수학책 제일 뒤에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가 자, 1070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070번만 잠깐 봐주세요. 정확한 표가 그 표예요. 1070번에 봐봐. Z가 1.96이면 0에서 1.96까지 가면 0.4750이 나왔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 표가 제일 정확한 표예요. 근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표가 정확하지 않느냐?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 소수를 막 떨쳐버리는 거야. 근데 떨치지 않은 정확한 표는 그 표입니다. 자, 1점 얼마야? 96까지 갔을 때, 여가 0.4750이었구나. 됐나요? 그러면 0에서 1.96까지가 0.4750이니까 마이너스 1.96이어도 여기가 0.4750이 나옵니다. 말뜻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알고 있다고 전제 조건 아래 이제 표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을 내가 그려놨다. 자, 이때 만약에 평균이 얼마나 정확한가 알기 위해서 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마이너스 1.96과 1.96을 제가 이용할 겁니다. 자, 이걸 내가 이용한다면 자, 확률 자체가 Z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1.96에서 어디까지? 1.96까지 나간다면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나간다면 확률의 값이 이 두 개를 더하면 0.95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게 0.95야. 자, 그러면 0.95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자, 이걸 내가 지워버리면 자, 여기에서 자, Z의 값 자체 표본을 꺼냈을 때 이 Z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Z의 값을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자. 자, 이 Z에다가 내가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봐봐. 자, Z에다 얘가 들어갔어. 근데 분모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네. 복잡하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각 항에다 양변에 곱해버리자. 오케이? 자, 곱하면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Z자리는 원래 얘였는데 이게 곱해졌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분자만 남았다. x가 마이너스 n이다. 자, 우변은 1. 얼마 96 곱하기 루트 n분의 이해하세요? 암기는 저기 가서 무조건 암기하면 됩니다. 자, 이거의 확률값 자체가 0.95가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치?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x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야. 같아. 부호만 반대야. 내가 여기에다가 음수를 곱해도 이 식은 변함이 없지 않을까요? 똑같은 말 아니야? 자,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이 여가 있는데 좌변과 우변이 부호가 그냥 서로 반대야. 여기에다 내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붙여도 요 식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이 식은 이렇게 바꿔지죠. n 마이너스 얼마다? x 바라고. 요 부호 바꾸니까 여기 부호가 이렇게 바꿔질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식은 변함이 없어. 좌변과 우변은. 자,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여기에서 자, x바를 각 항에다가 더할 거예요. x바를 각 항에다 더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x바 마이너스 얼마? 1.96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나서 우변어 가운데 항은 n만 남고,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값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값 자체도 얼마? 9다. 이 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수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딱 이 식 하나밖에 없어요. 추정 자체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m은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모집단의 평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표본을 꺼내서 몇 개를 꺼내서 표본들의 평균을 내가 찾아놓은 거야. 그랬을 때 표본을 꺼내고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 말뜻은 모집단의 평균 m이 표본의 개수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이 범위 안에, 자, 모집단의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0.95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샘플을 꺼내서 조사한다면 어떤 표본 평균 x바나 표본의 개수가 등장하겠지. 그 범위 안에 내가 조사하고자 모집단의 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0.95다. 즉 1로 봤을 때 0.95였다는 것은 95%였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95%였다는 말인데 이상하다. 책을 한번 읽어보고 왔다면 선생님이 여기서도 확률이라는 용어를 안 쓰던데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의 눈은 1과 6으로 정해졌습니다. 알겠죠? 확률이라는 것은 유한 확정적인 수 안에서 꺼낼 때의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주사위는 1과 6, 동전은 앞면과 뒷면, 정사면체는 면이 A, B, C, D 4개 이렇게 딱 정해진 거야. 그런데 이 말은 봐봐. 내가 표본의 개수를 몇 개 꺼내냐에 따라서 x바가 달라져 가거든요. 입안에서 내가 3명을 꺼내서 3명의 평균을 꺼낸다면 얘들이 나올 것이고 3명이 아니라 5명을 꺼내버린다면 얘를 또 바꿔줘 버리겠지. 즉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좌변과 우변값이 변해버린다는 거야. 주사위 같이 1과 6이 딱 유한 확정적인 수가 범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얘를 또 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확률의 용어를 못 씁니다. 그래서 확률의 용어를 못 쓰니까 이 말은 모집단의 평균 m이
이 범위에 있는 것을 확률 0.95다 그 말을 못 써서 95% 믿어줄 수 있다. 믿어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신뢰도다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95% 신뢰도예요. 그러면 선생님 표는 안 나왔네요. 표는 안 나왔는데 아까 1.96을 썼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자, Z가 얼마이면 이런 건 암기 안 하는 겁니다. 이 표는 암기 안 하는 거예요. 자, Z가 2.58까지 가면 Z가 2.58까지 가면 이때의 확률이 0.4950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0.4950, 여기도 0.4950이니까 그때는 확률이 0.99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1.96짜리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1.96짜리에 2.58이 들어가면 얘가 0.99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1.96짜리에 2.58이 들어가면 확률은 0.99가 돼서 99%의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단원에서 어떻게 해서 95%의 신뢰도, 어떻게 해서 99%의 신뢰도가 나온다는 것을 이런 식에서 등장을 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 암기하면 된다? 요식 하나만 암기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암기하면 95%, 99%. 선생님, 다른 것은 안 씁니까? 다른 것도 다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95%하고 99%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찍어놓으세요. 그래야 이 공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암기하러 갈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순서를 좀 바꾸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조자마리가 질문 받는다고 했잖아. 근데 질문을 받다 보면 이게 좀 밀려버릴 것 같아. 밀려버리면 토요일날 숙제를 못 해갖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딱 하나만 암기하면 되는 거다. 자, 보고 안 본 척 하면서 불러봐. 알았지? 자, 첫 번째는 신뢰도. 자, 신뢰도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공식이 다 똑같아. 자, 95%의 신뢰도를 구하여라. 자, 갑니다. 위 오른쪽 보시고 들어와도 돼요. X바 마이너스 얼마? 1.96. 오늘 이것을요 계속 적어놓고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1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게 95%의 추정 신뢰도. 자, 95%의 신뢰도인데 이때 1.96짜리에 2.58이 들어가면 제가 안 적을 겁니다. 99% 신뢰도가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안 변해. 숫자만 변해. 1.96짜리에 2.58이 들어가면 99%의 신뢰도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신뢰도가 가질 수 있는 범위, 그 간격의 폭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95%의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된다.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면 X바 없어지죠? 그 여기서 이거 빼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야. 만약에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 자리에 1.96 자리에 2.58이 들어가면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과의 차공식입니다. 자, 얘들아, 요거 찍었지? 지운다. 여기 봐봐봐. 뭐 이것짜리 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뭐 상관없다겠으니까 그냥 보기 좋게 다 찍었으니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이면 x의 절대값은 3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적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적듯이 얘는 뭐야? 마이너스 여가 플러스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네. 그럼 얘를 이렇게 적어주면 가운데 있는 수가 자, 절대값 n-x바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어지겠네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빼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차공식이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얼마 차? 차는 2가 없습니다. 길이는 2가 나오죠. 앞에 2가 곱해졌잖아. 1.96짜리에 차는 2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자, 95%를 만약에 보면 95%를 보면 그때 공식이 얼마가 되냐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공식은 얼마가 된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신뢰도 추정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식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식이 없어요. 조사에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 자, 그래서 여기에도 2가 없을 뿐이지 1.96짜리에 2.58이 들어가면 99%의 추정이 되는 겁니다. 실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공식. 오케이?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저게 낙서가 될 거니까 미리 찍어 놓으실래요? 그래 놓고 우리는 기억을 해서 공식 문제, 자, 기본 개념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거 빨리 지금쯤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을 거야. 지금 수능 특강들은 다 샀나?
혹시 안 산 학생 있으면 사세요. 자, 개념 몇 번을 보냐면 11번을 봅니다. 12번을 자, 잘 보고 쫓아와라. 한 4문제, 5문제는 그냥 여기에서 말로 집어넣는다. 그래야 숙제를 아마 개념 문제를 한번 파악해야지 숙제를 해갖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0.2.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볼펜 좀 빨간색 들어가. 자, 0.2 동그라미 치고 시그마. 그 위에다 조그맣게 적으세요. 시그마. 한글로 시그마 말고 요거. 언니들 이거 요거. 시그마라고 적지 말고. 자, 표준 편차니까 0.2 그게 시그마야. 그런데 양계장에서 400마리야. 400이 n이 됩니다. n. 표본의 개수 n. 그리고 400마리를 뽑아서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400마리의 표본을 꺼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 표본의 평균. 그래서 3.5가 x바가 되는 겁니다. x바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칠판 보자. 95%의 신뢰 구간이야. x바 자리에 얼마? 3.5. n 자리에 400. 시그마 자리에 0.2. 맞습니까? 집어넣어서 좌변, 우변 계산하면 구간이 나옵니다. 잠깐, 오케이? 산수는 너희들이 해. 남겨.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집어넣어서 산수 내가 안 해도 되지? 알았지? 자, 13번입니다. 정규 분포가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n은 36이죠. 36은 n이고 밑에 두 번째 줄에 표본 평균이니까 x바가 124. 첫 번째 줄에 정규 분포를 보니까 시그마가 6 나왔습니다. 됐나? 그런데 문제는 99%야. 에이, 99% 들어간다. x바 자리에 124, 1.96 자리에 2.58 집어넣습니다. 몇 개를 뽑았어요? n 자리에 36을 집어넣습니다. 표준 편차는 6이라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좌변, 우변 계산하면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또 동그라미 치세요. 제일 마지막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하세요. z의 절대값이 0.95다. 그 밑줄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 배우니까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봐봐요. 아니, 0.95가 되려면 1.96이라면서요. 자, 보세요. 원래 1.96이 돼야만이 0.95가 나왔죠? 근데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을 때가 있어. 알겠죠? 그때는 숫자를 바꿔줍니다. 간단히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14번에 문제 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오른쪽을 가면 95%야. 맞죠? 근데 95%는 원래 1.96이 들어와야 해. 근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1.96 자리 대신에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2를 사용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4번 읽어봅니다. 100은 n은 100. n은 100이야. 그 100개의 조사했더니 평균이 x바가 100알이야. x바가 100알. x바가 100알. 표준편차 시그마가 20이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n은 100. 두 번째 줄에 x바는 100알. 표준편차 시그마는 20 해놓고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그때 1.96 대신에 2를 사용하세요. 자, 이 자리에 얼마? 100. 1.96짜리에 2. 여기다 1.96 쓰면 안 된다. 이 문제에서는 2. 그 다음에 n자리는 얼마? 100. 표준편차는 20. 오케이? 집어넣으면 좌변, 우변, 우변의 범위가 나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15번. 어느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기록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참가자 중에서 400명, n이 400, 표본을 추출했다. 400, 평균이 350분, 표준편차가 40분. 보세요. 단위가 틀리죠? 세 번째 줄 보니까 평균은 3시간 50분 나왔죠? 표준편차는 40분 나왔죠? 그래서 표준편차로 단위를 바꿔줍니다. 알겠죠? 아니 그냥 똑같이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3시간 50분은 뭐로 적는다? 230분으로 적습니다. 3시간 50분은 230분. 그래서 평균 x바가 3시간 50분이었다는 것은 x바가 230분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x바가 230분, 시그마가 40, 두 번째 줄에 n은 얼마? 400. 99%의 신뢰 구간 들어갑니다. 230분 1.96, 그 다음에 얼마? 400명, 표준편차는 40분. 오케이?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16번부터 문제를 풀 겁니다. 자, 16번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독서량은 시그마가 5야. 시그마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로 몇 명을 추출해서 두 번째 줄 끝에 n명을 추출했네. n명을 추출했더니 그 n명의 1인당 독서량의 평균 x바가 13.2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 줬습니다. 표준편차 5, n, x바 그랬더니 99%로 추정하세요. 99%로 추정하세요. 99%로 추정했더니 n이 얼마가 됩니까? 12.34 n이 그리고 얼마야? 14.06 나왔습니다. 이때 뭘 구하여라? n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얘들아 99% 아쉬워! 99% 추정했습니다. 알겠죠? 99% 추정해서 지금까지는 이 범위를 구하라고 앞에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신뢰 구간을 주고서 미지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대로 쓰세요. 자, 14.06부터 큰 수부터 제가 쓸게요. 99%야. 여기 좋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x바. x바가 몇 권이에요? 13.2권 마이너스 99%야. 뭐 2.58이 들어갔겠죠. 몇 명이에요? n명이죠. n명. 표본의 크기가 얼마? n.
첫 번째 줄에 표준 편차가 5. 이게 얼마다? 14.06이 될 것이다. 됐나? 그러면 자 왼쪽은 얼마? 오른쪽이 얘가 플러스가 되네요. 왼쪽은 얼마다? 13.2에다가 마이너스 2. 얼마? 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5가 나온다. 이 수의 값이 얼마다? 12.34가 된다. n을 구해달라는 거야. 신뢰도가 딱 구간이 주어지면 이것은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된다. 오케이? 자, 여기서 n을 구하여라. n 구합시다. n을 구하기 위해서 뺍니다. 없어지고 빼면 요게 2번 있네요. 2 곱하기 얼마?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 자, 이 결과가 14.06에서 12.34를 빼면 2에다가 얼마야? 7, 1 얼마야? 7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수의 값은 1.7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자, 루트 n하고 1.72를 약분할 거에 자리바꿈할 겁니다. 그럼 자리바꿈하면 루트 n은 얘하고 얘를 자리바꿈하면 1.72 분의 10이야 2.58이야 곱하면 25.8이 됩니다. 됐나요? 자,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할 겁니다. 자, 100을 곱하면 172분의 100을 곱하면 2칸 물러가니까 2580이 돼서 이걸 정리하면 결과가 15가 나옵니다. 나누세요. 알겠죠? 나누면 15 나와요. 알았나? 그때 루트 n 값이 얼마다? 15여서 결국 표본의 크기 n은 225개를 뽑았을 때 주어진 조건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하자. 이해됐니? 그런데 자, 우리가 처음 풀다 보니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실내 구간이 딱 주어지면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실내 구간이 주어지면 실내 구간의 두 번째 길이 공식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찾으러 갈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얼마다? 2 곱하기 보고 들어오세요. 1.96짜리에 2.58이 들어가고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야? 시그마야? 그게 얼마 나온다?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길이 공식에 여기서 이놈을 뺀 값이야.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 1.72다 라고 해서 바로 이 계산 과정이 들어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실내 구간이 주어졌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실내도가 이렇게 나온다 해서 찾을 수도 있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바로 찾아서 n값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 이 방법을 써야겠죠? 그치? 그러나 요것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풀다 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 가지고 문제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실내도를 써야 해.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다 아는 게 좋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써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보냐면 17번에서 자 22번까지는 나갑니다. 그대로 연습할 거예요. 자, 17번 들어갑니다. 이제 잘 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펙 메일에 표준 편차 시그마 10 나왔네요. n명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15 나왔네요. 한 달 동안
95%로 추정하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좋네요. 맞죠? 자, 간다. 17번에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고르세요. 왼쪽 보고 95% 2 곱하기 얼마야? 얼마 적어야 해요? 1.96 적으면 안 되죠? 이 문제에서는 얼마야? 2를 쓰라고 했잖아. 제일 문제 마지막 줄에 17번에. 오케이? 그래서 1.96 쓰면 안 돼. 2 써서 곱하기 루트 얼마? 모르니까 표본의 개수는 얼마? 루트 n. 표준 편차는 얼마야? 두 번째 줄에 10.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근데 그 실내 구간의 길이 제일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13에서 17까지 나왔네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다?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4하고 여기 4가 약분되니까 루트 n은 얼마? 10 나왔죠? 루트 n이 10이니까 n은 얼마다? 100.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본의 개수를 찾습니다. 됐나? 자, 18번 문제 봅니다. 시그마가 분산이 4니까 시그마가 2 나왔습니다. n개의 표본을 꺼냈고요. 95%로 추정했네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네요. 얘들아, 문제의 마지막 줄을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문제의 마지막 줄 보니까 얘는 1.96을 쓰고 있네요. 2 곱하기 1.96분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얼마? 2 나와서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됩니다. 2 이하가 되면 대각선 곱할까요?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2에다가 1.96 곱해주면 얼마야? 3.92. 됐어요? 그러면 3.92 양변을 뭐가 됩니까? 제곱합니다. 근데 선생님 진짜 3.92 곱해요? 네, 곱해야 합니다. 자, 곱하면 15.33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n의 최소값을 구하겠으니까 자연수 얼마? 16. 계산해야 해요. 아셨죠? 그 3.92 곱하는 건 간단하잖아. 자, 그 다음에 19번. 이 정도면 19번도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 봅니다. 어떤 비타민 음료 한 병에 포함된 비타민C의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인, 시그마가 5인, 정규 분포 400병을 추출했네요. N이 400, 95%로 추정했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들어간다. 몇 퍼센트야? 99%. 들어갑니다. 2 곱하기 2.58. 몇 명을 조사했어요? 세 번째 줄을 보니까 400명을 조사했네요. 표준 편차는 얼마 나왔습니까? 5 나왔으니까 5를 가지고 요걸 딱 정리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등장하겠지, 얘들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요 찍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20번, 21번, 22번 문제가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가연이는 학교 가니? 계약하면 학교에서 나왔어?
네. 뭐래? 정상수업이래? 네. 자, 얘들아, 세 문제 풀고 선생님이 질문 받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오늘 숙제는 추정이야. 추정인데 아마 추정 문제가 30문항인가 40문항인가 될 거예요. 자, 세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유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만 나와봐요. 세 문제만 보자. 그 세 문제 풀고 뭐가 됩니까? 잠깐 죽을 시간 줄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막 집어넣었어. 알았지? 근데 이 세 문제는 공식을 기계적으로 꼭 집어넣지 않으니까 좀 이따 잠시 후에 풀 때 주의 있게 보라는 이야기야. 그래야 기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20번 문제 봅니다.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문제 제가 천천히 읽어줄게요.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9개의 표본 n이 9야, 시그마가 1이야. 그래서 추정을 했더니 몇 퍼센트 추정이야?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몇 퍼센트 추정을 한지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95% 추정, 99% 추정이라겠는데 몇 퍼센트인지 안 나왔어. 그랬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읽어보면 이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3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야. 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들어갈까요? 2분 2 곱하기 95%였으면 1.96 들어왔죠? 99%면 2.58이 들어온 거야. 근데 몇 퍼센트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적는다? K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이?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1.96인지 2.58인지 모르니까 K라고 썼어. 2K 곱하기 표본의 개수가 9개야. 루트 9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야? 첫 번째 줄에 1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나왔냐면 3 나왔대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트 9가 3이니까 대각선 곱하면 9가 되네요. 2로 나누니까 K는 얼마다? 2분의 9. 요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것은 1.96도 아니죠? 2.58도 아닌가? 우리가 아마 전혀 모르는 지금 실내도야. 자, 이렇게 K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이 같은 신뢰도로. 같은 신뢰도라는 말은 얘가 이리 봐봐. 신뢰도가 같다는 말은 뭐가 같냐면 1.96이나 2.58 K가 같을 때 신뢰도가 같은 거야. 알겠지? 같은 신뢰도로 K가 2.9일 때 이걸 써서 모평균을 추정하세요. 그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가 됐습니다. 됐나? 자, 간다. 신뢰도를 다시 얼마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러 갔어. 자, 뭐로? 2 곱하기 같은 신뢰도를 가지고서 K가 2분의 9 루트 n분의 표본은 몇 개야? 몰라. 근데 표준 편차가 1이야. 이해됐나? 이렇게 추정을 했더니 그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1 이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고 루트 n이 대각선 곱하니까 루트 n은
루트 n은 얼마다?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이 81보다 크거나 같아서 n의 최소값은 81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갑니다. 21번도 색다른 거예요. 유형이 다 다르니까 주의해서 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인데 여기서 64개의 표본을 추출했어? 그랬더니 N이 64야. 평균을 조사했더니 X바가 9,000이야. 모평균 M을 신뢰도 P%. 이게 몇 퍼센트? 95%였다면 99%였다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P%니까 95%인지 99%인지 모른다는 거야. 얘들아 나봐봐. 95%면 1.96이에요. 사용된 수가. 99%면 2.58이에요. 근데 P%니까 그 값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K라고 넣는 거야. 알겠지? 자, P%로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 갑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얼마?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면 64.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습니까? 50.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5 나왔네요. 이해됐나요? 25 나왔으면 잘 봐봐 얘들아. 자, 한번 간다. 요거 정리하면 얼마야? 약분되지. 얘하고 얘 약분하면 2지. 2하고 2 곱하면 4죠. 4인데 얘 8하고 약분되니까 2가 되지.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K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네요. K가 2라는 거 이해되니? 아, K가 2야. 95%였으면 K가 1.96. 만약에 99%면 2.58이었는데 K가 2야? K가 2니까 도대체 K가 2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표를 딱 봤어. 표를 봤더니 2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0.48입니다 하고 표에서 좀 준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도 0.48이 되기 때문에 K가 2였다는 것은 확률 자체가 0.96이구나. 오케이? 0.96이 됐기 때문에 몇 퍼센트 추정이 된다? 96% 추정이었다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추정 아직 굳이요 거기까지 하고 하세요. 자, 간다. 얘들아, 요거 한번 봐봐.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이제.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길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길이가 길 수 있을까? 자, 이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얘인데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지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몇 퍼센트 추정인지는 몰랐다면 여기는 당연히 K가 이렇게 들어왔을 거야. 알겠지? 자,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방법은 딱 두 군데다. 신뢰도가 컸을 때 95%면 1.96이죠? 99%면 2.58이지? 아니 더 큰 수 곱해야만이 또 값이 더 크니까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방법은 신뢰도를 키우는 방법.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얘들아, 분모가 커져버리면 값은 작아져 버리죠. 분모가 작으면 커지겠지.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는 방법은 신뢰도를 키우든가 표본을 적게 뽑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됐나? 자, 그러면 자 22번 문제 봅니다. 자, 정규분포 n이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알파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가장 큰 것은 누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빨리 이런 문제는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1번, 3번, 5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 1번, 3번, 5번 같이 본지 알죠? 신뢰도가 좀 같잖아, 지금. 95%, 99%로. 오케이? 됐나? 1번, 3번, 5번은 신뢰도가 같아. 잠깐! 야, 1번, 3번, 5번은 신뢰도가 같으니까 이게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러려면 요 새끼가 작아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 3번, 5번에서는 셋 중에 가장 큰 놈이 누구야? 1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3번과 5번은 1번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과 4번은 95%니까 요게 같아요. 2번과 4번 문제는. 그런데 n이 하나는 81이고 100이니까 작은 놈이 더 크겠지? 그래서 4번은 탈락이에요. 2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사해야 할 신뢰 구간의 길이가 큰 것은 1번과 2번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1번 조사합니다. 1번. 자, 1번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2 곱하기 2.58 곱하기 표본의 크기 36이네요. 루트 36은 6분의 표준 편차 얼마인지 모르니까 시그마. 자, 2번을 내가 조사하네요. 2번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95%야. 1.96. 표본의 크기가 81이네요. 루트 81이니까 9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자, 두 개 보겠습니다. 나봐요. 우와, 신뢰 구간의 길이가 큰 것은 자, 신뢰도가 올라가든가 n이 작아져야 하는데 뭐가 됩니까? 얘는 얘보다는 더 커졌고 분모는 얘가 더 작아졌죠? 당연히 1번 길이가 더 길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몇 번이었다? 1번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연습을 해 오셔야 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40분부터 질문 시작 받을게요. 아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공통적인 게 40번이 아마 질문이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신세에 맞춰가지고 너무 재밌어. 근데 그거 나중에 하고 싶은데 사면 사야겠다. 자신이 안 사기라겠지. 뭔지? 아니 상관은 그냥 안 써. 일단 캠프에서. 되게 신기하다. 거의 그러니까 이 럭스가 하나 있고 나는 얘는 엄청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근데 이게 좀 살 때도 그래서 제일 귀여웠어요. 그치? 안 사겠다. 뒤에 많이 사기는 했고. 아들은 진짜 안 살겠네. 내가 오랜만에 리서스 책 들어가는데 이번에 막 새로운 막 출시하잖아. 나는 그렇게 안 팔리면 하다 이게 왜 그런지 약간宇宙돈 벌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런 건 내가 하나도 안 싸잖아. 그렇게 싸는 데가 얼마 안 돼. 아 맞아 그 유출 패션 맞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올리잖아 그 유튜브에. 한번 그런 계정도 있거든. 개꿀게. 이런 거 나 마스킹 좋아하고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린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뭔가 이게 케이스고 포토까지 같이 뜯을 수 있는 같이 나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개구리는 디자인을 해놨으면 얘 이렇게 얼굴 사진 올려다 막. 근데 저렇게 하나도 안 싸. 18,000원. 이거보다 사고 싶었어. 강경. 나중에 강경을 좋아해. 더 간지나죠? 아니네 안 간지나. 왜 소개팅 이렇게 됐지? 난 너무 별로. 그리고 막 멤버십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 다 웬만한 거 안 샀어. 그 리버스 샵이라고 따로 앱이 있어. 지웠는데? 아니 이거
이게 그건데 이걸 좀 써야겠다. 나 이거 그냥 블랙핑크도 했을 때 그때는 또 그거 하나 공감하는 원래 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잖아. 근데 그런 거 나이 어려가지고 안 했었거든. 그 세팅을 못 늘렸어. 너무 늦는데도.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금방 뛸 수가 없잖아. 할 수 있는 콘서트 손님이 금방밖에 없는 거 지금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것도 내년에 기약하기로 이거는 왜 우리 되게 애매하네. 그냥 4월부터 애매하게 되면 2월까지. 6월. 아니 진짜. 아니 내년에 또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콘서트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건 아닌데 와이즈가 느낄 때 오는데 안 느끼면 안 하는 방향이 너무 슬퍼. 나랑 너무 시기가 안 맞아. 지금 막 손님이 막 끝나고 일반인이 시작할 때는 오늘 8시 하면 내가 차라리 소식을 몰랐으면 나한테 너무 부러워. 아, 시야 진짜 좋으신데 체중이야. 체조가 좋아. 체조는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어디서 체조? 잠시인가? 나 그거 들었어. 그치, 거기서 콘서트 많이 하잖아. 김재환이었구나. 이게 되게 큰데? 신기하고 이제 진짜 틀리게 하는 거 없어? 내년은 다 이해를 돼? 그때 그 뒤로 중국에 따라 샀어? 이유가 있어. 그래? 통은 제일 먼저 그때 그리고 시험 봄인데 통은 언제 끝내주냐 4월 초순 넘어서 그때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 손에 빨리 그래야 딱 시험 그때 끝이 근데 너무 불운했고 보세요. 아이전 오늘 예민이 어디 참 많이 갔나 보다. 어? 행복하게 푹 잤나 봐. 근데 2주간 너무 찌질하게 간다. 자, 정상 수업해버리지. 야, 20분씩, 한 타임에 20분씩 수업이면 진짜 20분 수업하려고 뭐한테 나가니까 20분 나와서 수업을 몰랐다. 아니 심지어 쌤이 한 5분 뒤에 오시잖아. 그 실시도 같이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안 돼. 선생님 그지? 교무 중에 있다 정치분 그때 천천히 올라가서 5분 걸려요. 어? 5분 걸렸지.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건 없겠지만 출석이라도 한번 부른다고 해봐. 어? 출석 부르나? 자, 오리엔테이션도 20분 갖고는 부족하죠. 오리엔테이션 하지. 오리엔테이션 이유가 없죠. 자, 간다. 40번부터 제가 들어갈게요. 우리 지금 이 질문했던 문제는요,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혹시 체크된 문제 왔다 갔다 풀다가 자기 질문된 문제가 많이 빠지면 번호 이야기 하세요. 괜히 안 풀어준 것 같이 건너뛴 것 같이 하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가 있는데 문제는 쭉 읽어봤을 거예요. 자,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어서 많이 번씩 나왔죠? 그죠? 그 식은 뭘 나타냅니까? 평균을 나타낸 식이죠. 그래서 x하고 100-x가 같다.
세 번째 줄은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은 x는 뭐하고 같다? 100-x하고 같다. 그래서 x의 값 자체가 50이다. 결국 이 말은 평균을 의미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평균을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는요, 이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0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본을 몇 개 꺼냈냐면 25개를 꺼냈어요. 그러면 그때 x바가 정규분포가 평균이 얼마? 50이고 100을 25로 나누면 4가 돼서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서 x바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44에서 48까지의 확률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자, 44에서 48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자, 그래서 확률값 자체를 만약에 보니까 x바를 z로 바꿔야겠네요. 자, z로 바꾸면 표준 편차가 2분의 x바가 44야. 44 마이너스 평균 50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 x바가 48일 때 48이면 마이너스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됐나요? 자, 내가 만약에 이 확률값을 구하려면 z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을 구해야 위해서 자, 문제를 딱 봤어. z의 값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라고 나왔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확률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딱 봤더니 표준 정규분포표가 없어. 알겠죠? 표준 정규분포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정규분포표가 있을 겁니다. 자,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평균,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가 10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 그리고 여기가 30.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0의 간격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은 얼마냐면 n 플러스 얼마 10, 이 값은 n 플러스 20, 여기는 n 플러스 30. 오케이? 자, 그러면 n 플러스 얼마 10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정규분포표예요. 근데 내가 확률값 구하려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구해야 해. 그래서 n 플러스 10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지면 도대체 어떻게 바꿔질까?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10이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자, 얼마야? x가 n 플러스 얼마 10이면 x 마이너스 m. m은 얼마예요? 문제에서 m이니까 평균 m이니까 이걸 정리하면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n 플러스 20이 되면 얘는 뭐로 바꿔집니까? 2가 되고 n 플러스 30이 되면 얘는 z로 바꾸면 3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꿨을 때, 자, 이 평균 m은 0으로 가고, n 플러스 얼마 10은 1로 가고,
n 플러스 20은 2로 가고 n 플러스 30은 3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구해야 할 확률값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이거의 확률 구해내라는 거야. 자, 이거의 확률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 표 봐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확률이 주어졌죠.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확률이 0.9974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0.9974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0.6826이에요. 0.6826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확률,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에서 가운데 있는 확률을 뭐하자? 빼버리자.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에서 요 안에 있는 확률을 딱 빼버리면 남는 게 요거 두 개밖에 안 남잖아. 근데 좌변과 우변이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무엇이? 절반을 계산하면 요 부분의 확률이 나오죠.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읽혀진다는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 한번 보냐면요. 자, 20번 영어 설명 때문에 아마 질문이 들어왔을 겁니다. 잠깐만요. 20번 문제가 들어가기 전에 19번을 먼저 풀어야겠네요. 그래야 20번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 한번 봐봅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확률 분포표가 나왔어. 근데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니까? 1이니까 A와 B의 합은 얼마다? 4분의 3 나올 것이다. 맞죠? 그런데 표를 딱 보니까 이 모집단에서 두 개의 표본을 꺼냈네요. 두 개의 표본을 꺼냈는데 그 두 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보자.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X바가 2였다는 말은 표본을 두 개 꺼낸 거예요. 첫 번째 꺼낸 표본을 X1, 두 번째 꺼낸 표본을 X2라 한다면 이 두 수의 평균이 2가 됐다는 거야. 근데 X가 될 수 있는, X12가 될 수 있는 것은 1과 2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에서. 알겠죠? 그런데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는 요게 2고 요게 2,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X바가 2가 되려면 첫 번째 꺼낸 수도 2를 꺼내고 두 번째 수를 꺼낸 것도 2를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X1, 2가 나올 확률이 표에서 A여요. 이게 A고 이게 A니까 첫 번째 꺼낸 숫자와 두 번째 꺼낸 숫자가 2가 될 확률은 A하고 A니까 확률이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확률은 A의 제곱 자체가 9분의 1입니다. 아, A는 3분의 1이구나. A가 3분의 1인데 더해서 4분의 3이야. 자, A가 3분의 1 넘어가면 12분의 9에서 12분의 4를 빼니까 B는 12분의 5를 의미해 줍니다. 됐어요? 네, 어머님. 네네. 네, 알아요, 어머님. 네.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 머리 짧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고데기 들어가는 상태? 머리 쫙쫙 그냥 근데 나 원래 곱슬이 하나도 원래 꽂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오고 고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귀찮아가지고 다 이게 하는 거 쓸 때는 이거보다 길었어 그냥 하는 거 같고 그래서 편집 안 해놓고 이번에는 제가 미용실에서 치수 약간 지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하고 거짓말이 된다니까. 근데 신경 안 쓰니까 귀찮아. 그냥 무섭게 먹었어. 머리도 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나오는데, 자, A가 3분의 1이고, 이제 이 말 뜻이 X바가 2였다는 것은 표본을 두 개 꺼냈을 때 그거의 평균이 2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X1과 X2가 이렇게 꺼내지는 경우밖에 없다. 자, 그래서 A하고 B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제 이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X바가 만약에 3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두 개를 꺼냈는데 그 두 수의 합이 3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꺼낸 공과 두 번째 꺼낸 숫자의 합이 얼마가 돼야 하냐면 이 두 숫자의 합이 6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평균이 6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꺼낼 수 있는 숫자는 표에서 1과 2하고 4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2하고 4, 3하고 3, 4와 2를 꺼내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꺼내지면 자, X1이 2가 나올 확률이 A였고 4가 나올 확률이 B였고 그 다음 3, 3은 없죠. 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4가 나올 확률이 B가 되고 2가 나올 확률이 A가 돼서 결국 확률이 AB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값은 자 3이 될 확률값은 얼마가 되냐면 2A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A하고 B의 값은 이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말뜻 이해돼? 그 말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아마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문제가 잘 이해 안 됐다면 20번이나 21번들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자 20번 문제는 한번 봐봅니다. 자 그것은 A, B, C, D에서 이제 도수 이런 것들을 다 읽어야 하는데 자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A, B, C, D가 되는가 봐봐.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인데 표가 딱 주어졌습니다. 아,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두 개 꺼내요. 그럼 얘들아 나봐봐. 두 개 꺼낸다면 처음에 꺼내는 경우는 1과 2와 3이 있으니까 세 가지. 두 번째로 꺼내는 방법이 세 가지니까 전체 꺼내는 방법은 9가지다. 자, 그런데 이때 밑에 표를 딱 주고서 여기서 A, B, C, D의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은 도수라는 용어야. 도수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도수는 자료의 개수야. 개수. 그러니까 결국
A라는 말은 X바가 되는 개수가 몇 개냐? X바가 1.5가 되는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본 거야. A가. 그 도수의 개수가. 그 도수의 뜻이 그거예요. X바가 1.5가 된다. X바가 1.5가 된다는 말은 X바의 값이 1.5라는 말은 표본을 두 개 꺼냈으니까 첫 번째 꺼낸 거하고 두 번째 꺼낸 숫자의 합이 얼마가 돼야 한다? 3이 나와야겠죠. 3이 나오는 경우는 1과 2, 2와 1이 있으니까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얼마다?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라는 말은 X바가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X바가 2였다는 말은 첫 번째 꺼내진 숫자와 두 번째 꺼내진 숫자의 평균이 2 나왔다는 것은 합이 4가 나왔다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경우는 1과 3, 2와 2, 3과 1이니까 몇 개가 생깁니까? 3개. 그래서 B는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도수란 말에서 A하고 B에서 만약에 못 찾은 건 도수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도수는 X바가 1.5가 되는 가지수, 경우가 몇 가지냐. 그렇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때 C는 확률이야. 자, C는 확률인데 한번 봐보세요. X바가 1.5가 될 확률은 뭐가 된다? X1, 1과 2가 나올 때의 확률이야. 1이 나올 때의 확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문제 첫 번째 주표에서 0.5.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값은 얼마? 0.3. 자, 2가 나올 확률값은 0.3. 1이 나올 확률값은 0.5. 이게 몇 번? 2번 있는 거죠. 자, D라는 말은 D는 X바의 값이 2였을 때의 확률이야. 2였을 때의 확률이 이렇게 몇 번? 3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이 나올 때의 확률이 얼마? 0.5. 3이 나올 때의 확률은 0.2.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몇 번? 2번.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올 때의 확률, 2가 나올 때의 확률은 0.3, 0.3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마 제가 질문을 누가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아마 X바의 값이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는 걸 몰랐다면 19번부터 20번, 21번은 다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봐봅니다. 21번 문제는 다음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인데, 자, 이 분포표에서 이 표본을 두 개 꺼냈을 때 X바의 평균이 18 나왔다. X바의 평균이 18 나왔다. X바의 평균은 뭐하고 같습니까?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18 나왔다는 거예요. 그치? 자, 모집단의 평균의 값이 18이니까 표가 나와 있잖아. 모집단의 평균을 찾으러 가면 되겠지? 자, 모집단의 평균 시그마 XIPI 위아래 곱해주면 얼마? 5 플러스 위아래 곱해주면 20A 그 다음에 위아래 곱해주면 15 마이너스 30A 이게 평균이지. 이 평균 자체가 얼마다? 18 마이너스 10A가 넘어가면 플러스 10A 자, 20에서 18 빼니까 2가 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A는 얼마다? 5분의 1 나옵니다. 자, A가 5분의 1이면 21대의 확률은 5분의 1이고 31대의 확률은 얼마야? A에다 5분의 1 집어넣으면 10분의 3 나오겠네? 됐나? 그때 문제는 뭘 구해라? X바가 X바의 값이 21 확률을 구해라. 자, 간다. X바의 값 자체가 20이 되는 경우는 두 개의 숫자의 평균이 20이 된다. 그럼 X1과 X2가 어떻게 꺼내져야 하느냐? 10하고 30, 20과 20, 그 다음에 30과 10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11대의 확률 표 나와 있잖아. 11대의 확률 얼마야? 2분의 1. 31대의 확률 얼마야? 10분의 3. 그래서 계산하면 이 확률값을 3개 찾아서 곱해주면 되겠지?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해주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표 자체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가 0인데 자, 여기가 C야. 자, 그리고 나서 C보다 절대값이 C보다 클 확률이 0.06이니까 여기는 0.03이 나왔습니다. 됐지? 자, 그런데 이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기억은 직관에 의해서 알 수 있죠. 보세요. 기억이란 말은 Z가 A보다 컸는데 0.05야. 얘들아, A가 여가 있으면 확률이 더 크다가 0.05가 나올 수 없죠. 당연히 A가 여가 있어야죠. 그래야 Z가 A보다 더 크다 확률이 0.05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C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기억은 직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값을 찾으려니까 X바를 알아야 해. 자, 그래서 X바를 찾으러 갑니다. 확률 변수의 X는 정규 분포가 75,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표본을 25개 꺼냈으니까 X바는 뭐로 바꿔지냐면 75, 분산을 25로 나누니까 1이어서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니은 명제는 X바의 값이 X바가 C 플러스 75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확률의 값은 0.97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방법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갑니다. 뭐가 됩니까? Z. 표준 편차 1이야. 자, X바. C 플러스 75에서 마이너스 평균 75예요. 75를 빼버리면 없어져서 C가 되네. Z는 C보다 작거나 같네. 아니 C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이 왼쪽 아니야. 여가 0.03이니까 당연히 C보다 적거나 같다는 0.97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자, 니은 명제는 만약에 참이 되고 디귿 명제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 한번 갑니다. 디귿 명제는 Z바가 X바가 B보다 더 크다. 간다. 자, 그래서 크다 했으니까 정리합니다. 1분의 자, B보다 크다 했으니까 B-75 됐어요? 근데 Z가 B-75보다 더 큰데 그때 확률이 얼마야? 0.01이야. 자, 간다. 자, 그래서 디귿의 값을 내가 정리해 보니까 Z가 B-75보다 더 클 확률이 0.01이래요. 더 커. 이 수의 오른쪽의 확률이 0.01이야. 그럼 당연히
자, B-75가 여기는 오른쪽의 확률이 0.03이니까 0.01이 나오려면 B-75도 얘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B-75는 C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디귿 명제도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 뭐냐면 6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주머니 속에는 1이 하나, 3의 공의 숫자가 n개 있습니다. 자, 26번에는 1이라는 공이 하나 있고 3이라는 공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주머니에서 두 번 꺼내서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x바가 1일 때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49분의 1이에요. 그러면 x바의 값 자체가 1이었다는 말은 두 개를 꺼내는데 그 두 수의 평균이 1이 나온 거야. 그러면 두 수의 평균의 값이 1이 되려면 자, 합이 만약에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겠죠.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공은 몇 개인데 n개에다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또 1이 될 확률이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 확률값 자체가 49분의 1이었다. 당연히 요 수가 얼마다? 7을 가져야겠죠. 7을 가져야 하니까 n이 얼마냐면 6이 나옵니다. 자, n이 만약에 6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주머니 안에 1은 하나, 3은 6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문제는 뭘 구해라? 2x바를 구해라. 2x바는 누구하고 같아요? 2x하고 같죠? 2x하고 같으니까 표를 작성해 버리면 되지. x, p, x가 가질 수 있는 수는 1하고 3. 전체 공은 7개. 7분의 1, 7분의 2. 이거의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반은 2x가 돼서 평균값을 구해주면 곱해주면 1, 곱해주면 18이어서 평균값은 7분의 19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마 x바의 값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47번 내용이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 47번 문제 한번 봐본다. 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는 평균이 8이고, 자, 평균이 얼마? 8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표준 편차가 1.2인 종교분포를 따른다. 자, 근데 여기에서 표본을 n명을 꺼냈습니다. n명을 꺼냈으면 x바가 정규분포가 8, 자, n으로 나누니까 루트 n분의 1.2의 가로 밖에 제곱이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x바의 값 자체가 얼마냐면 7.76보다 크거나 같고 8.24보다 작거나 같다. 그 확률값 자체가 0.6826 나왔어요. 자, 이때 n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야. 자, 얘들아, 요거 계산하면 되지. 자, x바를 z로 바꿔야겠죠. z로. 자, z로 만약에 가면 루트 n분의 1.2 x바가 7.76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 8. 자, 갑니다. 분모 빼버리면 마이너스 0.24 루트 n분의 1.2 곱하면 1.2분의 루트 n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얘가 정리하면 요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정리해 나가면 얼마가 될까요? 이 수의 값을 정리하면 자, 부호는 무시하세요. 0.24 5 곱하면 1.2가 나오네요. 이거 5 빼고 5 곱하면 얘 나오지. 부호 무시하고 결국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 수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나오겠다. 만약에 이게 계산이 안 되면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그냥 부호는 무시하고요. 좀 이따 붙여주면 되니까 분모 분자에 100 곱하면 되죠. 120분의 자, 마이너스에다 100 곱하면 120 100 곱하면 2칸 물러나니까 24 곱하기 루트 n이야. 이거 약분하면 5가 되버리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인데 8.24가 되면 8.24에서 8 빼니까 플러스 0.24가 되겠네. 그럼 결국 z의 값은 이 확률의 값은 z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에서 어디까지? 5분의 루트 n일 때까지 확률이 되겠죠. 됐나?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n에서 자 5분의 루트 n까지니까 문제에서 확률이 0.6826이야. 그러면 0.6826이면 이 확률이 0.3413을 한번 보러 갑니다. 0.3413이 어디냐? 1이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0.3413이니까 2배니까 0.6826이야. 근데 이 확률값이 0.6826도 되지만 커도 돼. 커도 됐다는 것은 5분의 루트 n이 5분의 1보다 커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5분의 루트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루트 n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하면 n은 25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그 최소값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정리해서 매듭을 줘 주시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아마 추정이 산수가 아마 좀 많이 걸릴 거야. 산수를 일일이 다 하시라니까 54번에서 82번까지니까 아마 문항수가 30문항이 조금 안 되네요. 29문항 정도가 되는데 29문항 정도가 되는데 아마 산수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제가 토요일 날 받을 테니까 미리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 숙제를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